유시민 작가의 연쇄적인 폭탄 발언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언의 수위도 높고 간격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제 유시민 작가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은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여러 말과 행동. 네.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말로 볼 때 명백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 점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들하고 호흡 맞춰서 하듯이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앞서 유시민 작가는요. 뉴 이재명이라는 이 집단 또는 사람들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 수장,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할이 달라진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는 개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 대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개인적인 감정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문해력이 떨어지는 제가 들어도 정청래 대표한테 자꾸 뭐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 그리고 당 내에서 다른 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도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사실 민주당 당원도 아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정하게 이제 전당대회 개입할 사실 권한은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팩트를 위주로 좀 주장하시면 되는데 한 개파의 수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 입장이지만 저도 대통령에 대해서 소원함이 있죠. 대구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러나 인사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보수 인사를 자꾸 기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괴로움은 있는 거예요, 비판은. 그러나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유시민 작가는 역할이 바뀌었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의 민주당 당대표였으면 보수 인사를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할인 것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연히 유능하고 인사가 있으면 그것이 이념이 조금 다르더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민주당의 개파지만 이해하고 존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더 응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당대표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당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고 저도 계속적으로 주장하지만 만약에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지 혹은 그에 따르게 하려면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나는 독재적으로 독단적으로 내가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당원의 선택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누구를 당대표로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는 그 말에 어는 그 대화의 논리보다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저도 아니 평론가께서 궁금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뭔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정청래 대표 좀 밀어주려고 저러는 겁니까? 지금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앵커님과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파의 수장이란 발언을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개파는요 가장 우선되는 게 그 개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들의 이익,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다. 잘못된 사람이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 발언의 수위는 굉장히 강한 것이다. 그렇죠.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눠 갖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기관, 영향력이 있는 기관에 힘을 미쳐서 좋은 자리를 주고 하는 게 이제 개파 정치의 어떤 폐해 아닙니까? 네. 그 행동을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대통령은 필연적인 실패를 할 것이다라는 게 유시민 농객의 어떤 발언이었고 사실 유시민 농객이 예전에도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발언을 들었을 때 야, 저런 발언을
이 시점에서 한다고 네. 굉장히 놀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얘기를 해온 저 유시민 논객의 비평이 최근에 국민들한테 많은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유시민 작가의 발언 당연히 친명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심기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야당에서나 할 법한 말을 한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그런데요. 친문계에서도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급기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평론가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에 아주 선을 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수장으로 몰아가며 실패한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이나 할 법한 이런 말을,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시민 장관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화가 쌓여서 병이 된 것 같고 병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일단 강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믿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예방주사도 한두 대 맞아야지 뭐 여러 대 맞으면 그게 맞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당 내부 시끌시끌한데 유시민 작가까지 좀 보태갖고 나서지 마라. 좀 이렇게 만류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평론가들도 도대체 유시민 작가가 왜 저러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아실 것 감을 같아요. 잡았습니다. 아, 감 잡았어요? 이 네. 진영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유시민 네. 작가는 민주개혁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인과 편한 사람 당대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구조적 다수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 정도의 정계 개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실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고 당대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시켜서 본인과 관련돼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들 있죠. 아. 아까 공소 취소 같은 거. 공소 취소 특검 해갖고 공소 취소 해버려라. 그 최근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X에서 트윗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상한 판결이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사법 시스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광재 대변인은 유시민 작가가 귀에는 좀 쓰지만, 입에는 쓰지만 좀 좋은 소리를 고언을 하는 거다, 옳은 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보수는 이제 스테이터스코어 현상 유지고 진보는 변화인데 전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보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머물러 있는 세대가 과거에 뭐 새천년 민주당부터 열린우리당, 통합진보당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 분열의 중심이 항상 유시민 작가님이 논란이 되셨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부터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이 0이다. 뭐 굉장히 직설을 날리셨고 굉장히 네. 센 말대 날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자체는 낮아지셨습니다. 용역, 뭐 필패, 썩은 어물전에서는 지금 개파 수장 이제 낮아지셨지만 이 본인이 전하는 언어가 분열의 언어. 지금 전당대회는요 전쟁의 전당대회가 알겠습니다. 아니라 어떤 경쟁의 전당대회로 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말씀드립니다.